안녕하세요. 나누미쌤이에요. 오늘은 갈등 상황에서의 만능 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시면요. 학생과 교사 간에, 교사와 교사 간에,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 상황을 제시문으로 주어주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만능 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경청. 그리고 들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청하고 공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전달법이에요. 이제 잘 듣고 공감해줬다면 나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동학년, 선배 교사 또는 부장님 또는 외부 의뢰와 관련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도움 요청이 세 번째로 들어갔냐면 갈등을 학교 내에서는요, 혼자만 풀어가기보다는 협동과 협력해서 함께 풀어가는 게 이게 또 학교에서 원하는 올바른 교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자체에서 원하는 건 학생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교사 간의 협력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나 갈등 상황을 혼자만 해결하는 것보다 선배 교사, 동료 교사 또는 외부 의뢰와 관련해서 같이 풀어 나갔을 때 이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기출 문제로 먼저 이걸 어떻게 대입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실제 21년 경기 중등 교과 기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갈등 상황의 만능틀 이 세 가지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우선 업무 분장이 끝난 상황인데 다른 교사가 업무 분장이 다 끝난 상황에서 진로 체험 활동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면 이 업무 분장으로 이 부분은 좀 해줄 수 있어 없어?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다음에는 상담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제 그 현장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걸 대처하는지를 묻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 경청 후 공감하겠습니다. 비교사가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 업무 분장이 끝난 상황에서 진로체험 활동 관련 업무를 요청하는지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전달법으로 나의 상황을 명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이제 나의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태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나전달법을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어, 둘째, 나전달법을 통해서 저의 상황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업무 분장이 끝난 상황에서 저는 지금 진로 체험 관련 업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고 난감하다고 선생님에게 정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협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우선은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듣고 나의 감정을 전달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의 해결 능력을 좀 세 번째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렵지 않아요. 협력하는 거예요. 누구랑? 담임 교사나 부장님이나 아니면 외부 기관의 어려운 부분은 의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선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학교 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동료 교사와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 세 번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셋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로 체험 관련 활동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초임 교사이기 때문에 선배 교사나 부장님에게 요청하여 진로 체험 활동 관련 업무가 이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업무 분장을 확인하고 이전 활동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의 업무라면 그 활동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비교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저의 능력치를 너무 벗어난 업무라면 비교사를 도와 협력해서 1년 동안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답변하시면 얘는 잘 듣고 자신의 감정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 문제에는요. 이 만능틀, 경청공감, 나전달법, 협력 요 세 가지만 대입해 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는 제가 기출 변형해서 조금 만들어 본 문제고요. 굉장히 비슷한데 어떻게 답변하는지 빨리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첫째, 공감 경청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 업무 분장이 끝난 뒤 저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부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배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이유를 충분히 경청하고 어렵게 부탁하시는 그 마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의 감정과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임 교사로 학교폭력의 업무가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셋째, 전년도 학교폭력 담당자 또는 부장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업무에 필요한 역량, 그리고 전년도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된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제 역량 부족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담당 선생님을 서포트하여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 업무를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 업무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학교 폭력 업무는 되도록이면 상담교사가 맡지 않도록 지향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이게 또 가해 피해 학생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중관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나서 가해 피해 학생들을 상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게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는 거지 이걸 너 할 거야 안 할 거라를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학교폭력의 업무는 상담교사가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뒤에 근거가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좀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과 같이 답변하는 게 가장 무난하게 느껴져요. 기출 문제는
제가 시험 봤던 해에 21년도 경기 중등 기출 문제고요. 실제 이때 구상 4개, 즉답 4개 시연을 했는데 99.17 점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만능 틀을 대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아이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화가 많은 거예요. 정신과 치료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상담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학부모에게 권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학부모는 되게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 어, 절대 받을 수 없고 단순히 우리 아이는 화가 많다라고 받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경청과 공감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째, 경청 후 공감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는 시연을 했었어요. 실제 학부모에게 내가 이러한 말투로 교사로서 응대를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전달법이었는데요. 이 나전달법을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요청하는 게 나전달법의 단계예요. 그래서 요걸 대입을 해보면 우선은 상황 설명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도 명확히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는 교사로서 이렇게 학부모에게 얘기할 거야 라고 제가 시연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감정을 전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하고 나서 세 번째는 제가 동료 교사 또는 부장님 또는 선배 교사, 외부 기관 등과 협력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3단계 만능 틀이 완성이 돼요. 근데 하지만 저는 본 시험에서 왠지 추수지도까지 답변을 하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넷째, 추수지도를 하겠습니다.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 제가 시연했던 동영상을 살짝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구상형 4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 공감, 경청하겠습니다. 부모님, 땡땡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되고 당황하셨죠? 화가 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둘째,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머니, 땡땡이가 학급 내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단짝 친구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땡땡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 때문에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위닥터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위닥터는 의사, 즉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겠습니다. 저와 학부모가 함께 자문을 구하거나 학부모 혼자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추수지도를 하겠습니다. 땡땡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상담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부모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학생이 이제 수업하기 싫어서 왔다. 근데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친구들과 다 같이 떠들었는데 자기만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상담실에 1시간만 있다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번 답변을 만능 틀에 맞춰서 해볼게요. 첫째, 공감 경청하겠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친구들과 다 같이 떠들었는데 혼자만 떠들었다고
혼나는 그 상황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황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고 학생이 진정하고 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과 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전달 후 교실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상담실로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상담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혹시 수업 시간에 상담을 받고 싶다면 담임 선생님의 허락하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 학생이 스스로 상담 받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담임 선생님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학생의 학업 수준이 낮은 과목을 피해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담 시간을 선택할 때에도 학생의 학업 수준을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A 학생이 긴급 상황으로 지금 상담 중이었는데 B 학생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면서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위급 상황이 아닌 것만 확인을 하고 교실로 다시 돌려보냈고 돌려보내기 전에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추후에 상담을 해주겠다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다음날 학부모가 내 아이가 상담해주지 않아서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다. 왜 다른 아이는 상담해주고 내 아이는 안 해주냐 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찾아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담당 교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볼게요. 첫째, 학부모님의 속상하고 화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로 안내하여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말하실 수 있도록 경청하고 그러한 속상하고 화난 마음을 공감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급 상황으로 상담실에 상담 중인 학생이 있었고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인지 확인을 한번 하고 시간 약속을 잡은 후에 상담해 줄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이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줄 알고 돌아간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엉엉 울었다니 상담 교사인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 같이 속상하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옆방 동료 교사에게 따뜻한 차 한 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마음을 녹이실 수 있는 차 한 잔을 요청드리고 상담을 진행한 후에 학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따뜻한 차를 타주신 동료 교사에게 이번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혼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도움을 받고 따뜻한 말과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그러한 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첫째, 보건교사와 협력하고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학생의 자해 후 생긴 상처의 경중을 확인하고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인 상담을 통해 학생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학생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생님의 걱정되는 마음과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해인 경우 자신의 힘든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인 제가 먼저 모델링이 되어 저의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자해를 할 때마다 선생님도 큰일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두려워. 라며 학생에게 충분한 선생님의 관심과 걱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안 행동을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찾아오고 자해를 멈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 감정 조절, 또래 관계, 불안을 낮추는 호흡법과 긴장 이완법 등을 교육하여 자해가 생각날 때 대안 행동을 통해 충동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에서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또는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경청 공감, 나 전달법, 그리고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요. 어떤 문제에서도 세 가지 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또 다른 지식을 넣어서 답변하시면 답변 가지수가 되게 풍부하고 내용의 질이 높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만능틀을 적용해 보시고요. 갈등과 관련된 문제, 위기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라고 하시면 이 만능틀 세 가지만 꼭 생각하고 계시면 세 가지 답변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